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계속적으로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더라도 장수하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현금 서비스 연 이자율 19%를 물면서 3%의 어떻습니까? 적금을 가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현금 서비스 받아서 3% 적금 넣는 사람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 자꾸만 제가 주택연금 축복이라고 말한 이 MIT 경제학 교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훌륭하지만요, 어떻습니까? 월복리 이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학자라고 한다면요,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반대 결과가 나오는 부분까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택연금이 편하다고 축복이라고만 말하고 많은 사람 가입시킨다면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 국민들은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저명한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주택연금의 메리트라고 하는 건 당연히 있겠죠. 자기 집에 살면서 편하게 어떻습니까? 연금을 받아서 그냥 이자 걱정 없이 사는 거죠. 이자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물론 죽어서 내니까 살아 생전에 90세, 100세까지는요. 이자 걱정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무조건 가입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13만 명 이상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에는요, 가장 큰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면요, 절대로 주택연금 가입할 수 없습니다. 형편없는 연금 누계액이 있습니다. 너무나 적은 금액을 받거든요. 그 다음에 똥값에 현재 가치의 연금액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60세에 만약에 200만 원 받는다면 160세를 살아도 200만 원 받습니다. 과연 160세, 100년 뒤에 200만 원은 글쎄요, 2,000원이나 할까요? 안 될 거로 판단합니다. 그러니 물가 상승이 더 올라간다면 황당하죠. 휴지 조각 같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금리 월복리 이자 폭탄 세례를 받습니다. 왜냐면요, 이자를 중간에 내지 않고 원금을 중간에 내지 않거든요. 갚지 않거든요. 그러면 원금과 이자와 이자, 거기에 대해서요, 월복리 이자라고 하는 마술쇼를 여러분은 겪게 됩니다. 물론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이 겪게 되겠죠. 여러분은 평생 그 마술쇼를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대신 자녀들이 그 마술쇼에 의해서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이자를 많이 떼어가도 혹시 90세 사는 것보다 100세, 100세보다 120세, 150세 살면 이익이 아닌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확실하게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논리는요, 너무 단순합니다. 오래 살면은 어떻습니까? 이자를 내지 않으니까 나는 더 많은 연금을 받으니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1억 원짜리 자동차를 잡히고 매월 50만 원을 연간 600만 원이죠. 죽을 때까지 받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는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죽을 때까지 받으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10년이면 6천만 원 받잖아요. 10년 받고 죽으면은 1억 원짜리 손해죠. 하지만 20년 동안 산다면 1억 2천 받으니까 이익이죠. 30년이면 1억 8천, 40년이면 2억 4천을 받으니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익이죠. 이런 경우에 오래 살면 이익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동차를 이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준다.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자동차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자동차하고 주택은 좀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나 기타 연식 관련돼서 뭐 가격이 한없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주택은 대부분 다 오르죠. 대도시에 소재했다면요. 그러니 적은 주택연금액을 받는다면요, 오래 살수록 오히려 더 불리한 것이 되겠고요. 적게 받으니까요. 그 다음에 주택가격 상승분을 모조리 나중에 월복리 이자로 내야 하니까 훨씬 더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은요, 어떻게 보면요, 가입하고 조기에 사망해야지 그나마 나머지 주택의 잔존가치를요, 어떻습니까? 주택연금 원리금을 내고도 건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래 살수록 절대로 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자 폭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주택은 하락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요. 물론 하락하는 주택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사람은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 주택이 하락한다.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소재,
그 다음에 도시 소재라고 한다면요, 하락하는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2007년도에 주택연금 시행 초기에 어떻습니까? 17년 전이거든요. 서울시 아파트는요, 평균적으로 4배 정도 이상 올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억 원 하던 아파트가요, 어떻습니까? 그 17년 만에 12억 원으로 4배가 뛴 것이죠. 연평균 8.49% 이상이 떴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강남 소재 아파트는요, 3억 원짜리 아파트가 17년 만에 25억 원을 합니다. 지금은 30억 원도 합니다. 연평균 13% 이상 상승했거든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대도시 소재, 전 세계 어떤 나라든 대도시 소재에 있는 주택 가격이 떨어진 거 보셨습니까?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공실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외곽 지역이나 지방이거나 이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그 연금액은 좀 더 받을 수는 있으나 그 연금액이 상당히 미미한데 과연 이자액은 어느 정도 내야 되는지, 정말로 과연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정말로 이익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피스 금리가요 3.36%고 가상금리가 0.85%, 그 다음에 연보증이율 왜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0.75% 하니까 연 4.96% 월복리 이자를 적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도 이 엄청난 이자 복리로 감아서 돌아가죠. 주택연금을 한번 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입하는데 남편이 60세고요. 아내가 55세입니다. 그렇다면요, 놀랍게도 또 나이가 어린 젊은 배우자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출합니다. 그러니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정액종신형 연금을 선택하게 된다면 55세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출합니다. 그러니 10억 원짜리 맡겨놓고요, 145만 6천 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평균 수명이 제10회 경험생명표상에 따르면 남자는 86.3세, 여자는 90.7세를 삽니다. 그러니 91세는 당연히 살겠죠. 물론 그 이상 살 수가 있는데 제가 아내 나이 91세까지 37년 동안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91세까지 연금액은요, 6억 4,647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7년 전에 가입했던 10억 원 대비해서 64.6%밖에 못 받는 겁니다. 37년 동안 주택가격이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세상에 37년 전보다도 64%밖에 못 받는다니까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야 되는 원금과 이자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자못 기대가 되겠죠. 원리금 합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년 동안에 6억 어떻습니까? 4,647만 원이라고 하는 주택연금 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야 되는 이자는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니라 2배 이상 더 많죠. 12억 9,39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19억 4,044만 원을 내야만 합니다. 죽고 나서. 그렇다면 37년 동안 주택가격이 2% 상승한다고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요, 20억 정도 되거든요. 이랬을 때 어떻습니까? 죽고 나서는 공매 집행으로 공매가가 좀 떨어지겠죠. 집을 당연히 날리겠죠. 근데 주택금융공사는 날려도 어떻습니까? 19억, 20억 원에 팔아도 엄청난 이익 아니겠습니까? 결국 집값 상승분을요, 모조리 이자 폭탄으로 내야 되는 억울한 처지에 놓인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현재 20억 원, 20억 8천인데 그 부모님은요, 겨우 6억대 받고 어떻습니까? 나머지 이 돈 14억 정도, 15억 정도 되는 돈을 날려버린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다양한 혜택, 엄청난 혜택을, 쏟아지는 혜택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100세까지 수령한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장수하면 좋다면서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100세까지 살아도 8억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46년 전에 주택가격의 80%밖에 못 받으니까 얼마나 조금 받습니까? 그렇다면 내야 되는 원금과 이자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은 8억이고요. 이자는요, 3배 이상 됩니다. 24억 2,348만 원, 총 32억 원 이상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주택가격이 46년 동안 3% 상승한다고 해도 38억 9천인데 공매 집행으로 집을 당연히 날리겠죠. 그러니까 이 집값 상승분을 모조리 이자 폭탄으로 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120세까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좋다면서요. 절대로 그렇지 않은데 120세까지 장수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세까지 살아도 11억 5,315만 원 정도밖에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66년 전에 주택가격의 110%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66년 전 어떻게 보면요, 60년대 70년대에는요 일제시대 때 그때 가입한 금액보다도
약간밖에 못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내야 되는 원금과 이자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자빠질 겁니다. 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금은 11억 5,315만 원 받았는데요. 놀랍게도 이자가 81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총 92억 8,044만 원을 내야만 하는데요. 200살까지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지 마세요. 총 내야 되는 원리금은 5,048억 원입니다. 25억 5천만 원만 받았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무드셀라처럼 200살을 산다면요. 그 사람은 200살 이상 살았다고 하는데 200살 산다면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20세를 살더라도요. 어떻습니까? 66년간 주택가격 3.5% 상승 시에 96억 8천만 원에 대한 주택은 홀라당 날리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장수하면 오히려 이익이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상상하지 말고 계산을 하시고요.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셔야만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기 집은 10억 원인데 100세 때 5억 원이 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오래 살면 이익이다. 이런 경우는 가입해도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어떻습니까? 그래도 100세 되기 전까지 어떻습니까? 주택으로부터 주택연금으로부터 주택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주택으로부터 소득 창출, 임차, 임대 차익이라든가 매각 차익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활용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자,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느냐?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훨씬 더 불리하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손해죠. 왜냐하면요. 평생 이자를 내지 않기 때문에 고금리, 월복리, 이자 폭탄을 맞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자를 매달 내지 않는다면, 원리금을 내지 않는다면 지옥을 경험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자 폭탄이라고 하는 지옥을 맛봐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이자는 내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죽고 나면 끝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 자식은 남입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주택연금 가입해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익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으니까 절대로 깨몽 정말로 꿈 깨시고요. 주택연금 가입하지 마시고 가입했다면 빚을 내서라도 자녀들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반드시 해지해서 갚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